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에 코덱스 반도체, 또 똑같은 이름이에요. 코덱스 미국 반도체. 똑같은 코덱스 반도체는 하나는 국내 반도체에 투자하는 곳이고, 또 하나 코덱스 미국 반도체는 미국 반도체에 투자를 하는 곳인데, 투자 수익률이 무려 2배가 아니라 5배나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영상을 보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구나, 시장의 규모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구나, 수익률 또한 마찬가지예요. 또 이번에는 코덱스를 비교를 해드렸으니까 이번에는 타이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타이거 탑10, 타이거 미국 탑10. 그렇죠? 미국 탑10에는 테크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정확히 4월 9일 날 상장을 해서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이에요. 근데 성격이 같아요. 타이거 탑10, 타이거 미국 탑10. 이것도 코덱스 반도체, 코덱스 미국 반도체처럼 국내의 탑10에 투자하는 것과 미국의 탑10에 투자하는 차이입니다. 얼만큼 차이 나는지 비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댓글로 제가 설명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코덱스 미국 반도체, 이것은 SOXX가 아니라 SMH랑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셨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제 영상을 안 봤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시죠. 영상을 보셨다면 이런 질문이 안 나올 것입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복습을 한다 생각하시고 다시 기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ETF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SMH, 하나는 SOXX.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둘 다 20년 됐어요. 그런데 SMH는 미국에 상장된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25개 기업의 시가총액, 그 가중지수를 추종을 해요. SOXX는 똑같은데 25개 반도체 기업이 아니라 30개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의 그 시가총액 가중지수를 추정해요. 그거 차이입니다. SMH는 반도체 25개, SOXX는 반도체 30개. 그렇게 해서 1년, 10년간의 수익률 비교까지 다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코덱스 미국 반도체 이것은 SOXS와 연동되는 것이 아니라 SMH랑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의 지난 영상들을 안 보고 이상하다, 코덱스 미국 반도체는 SOXS 추종이 아니라 SMH 추종인데 당연합니다. 그러니 이런 질문을 하셨죠. 이미 설명을 다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SMH, 이것을 추종하는 미국 반도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6월 30일. 그러니 코덱스 반도체와 코덱스 미국 반도체를 비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SMH와 비교 설명을 해야 되는데, 국내에 4월 9일 날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이 상장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원화로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개를 했어요. 근데 6월 30일 날 SMH를 추종하는 또 코덱스 미국 반도체가 또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 또한 투자하게 되면 완전히 미국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에 중복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에 투자하느냐, 코덱스 미국 반도체에 투자하느냐 똑같습니다. 10년간의 수익률을 보면 SOXS가 739%, SMH가 688%, 조금 차이가 나죠. 그런데 10년간의 이 정도 차이면 거의 같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25개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SMH는 무엇이다라는가 하면 대만의 TSMC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합니다. 무려 14%, 엔비디아의 10%, 반올림한 곳입니다. 또 네덜란드 ASML의 6%, 요즘 잘 나가죠? AMD 6%, 퀄컴 5%, 브로드컴 5%. 다들 팹리스 회사들이죠. SOXS는 엔비디아 가장 높아요. 9%, 브로드컴 8%, 인텔 7%,
퀄컴 6%, AMD 5%. 25개가 아니라 30개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 투자하는 그 비중이 좀 더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률을 10년을 보면 SMH보다 SOXX가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에 투자하고 계시기 때문에 SMH가 아니라 SOXX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지난 영상들을 안 보신 분들은 이제 이해가 가죠? 왜 코덱스 미국 반도체는 SMH와 연동이 되는데 SOXX와 비교 설명을 했는지, 그 이유는 4월 9일날 시작한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을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SMH와 비교한 것이 아니라 SOXX와 비교를 해드린 것입니다. 자, 또 한 번 바로 그 밑에 QQQ와 S&P 500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SPYG 설명도 부탁드려요. SPY에 G가 붙은 거는 growth, 성장을 뜻합니다. GROWTH, growth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니셜을 땄어요. 그래서 SPY, S&P 500 종목, 그러면 SPY는 500개 종목에 투자를 하잖아요. 거의 정확히는 약 507개 종목에 투자합니다. 그러니 S&P 500, 그냥 500으로 봅니다. SPY. 그런데 SPYG는 그 500개 종목들 중에 성장주만 따로 골라서 238 종목에 투자합니다. 그럼 반이죠? 500 종목의 반이면 250 아닙니까? 그거보다 조금 모자라요. 238 종목. 그러니 편하게 S&P 500 SPY의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종목 반만 250 종목 투자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SPY 있죠? 그거하고 똑같이 VOO 있죠? VOO에도 VOOG 있어요. 똑같아요. SPYG가 SPY에 있듯이 VOO에도 VOOG가 있어요. 이것도 성장주를 뽑아서 똑같이 238 종목에 투자를 합니다. 1년의 수익률을 보면 1년간 그 growth G가 붙은 거는 34%, SPYG, VOOG 똑같이 34% 수익이에요. 그런데 SPY, VOO는 32% 수익이에요. 1년간 2% 차이 나죠? 이것을 제가 벌써 1년 전에 몇 번이나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벌써 1년간 34%의 수익을 봤죠. SPYG 그로스에 대해서 1년 전에 영상을 몇 개나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XLK라고 QQQ 설명을 했을 때 QQQ와 또 성격이 조금 다른 XLK라는 이러한 미국 기술주에도 투자하고 있는 이러한 ETF와 함께 몇 번이나 설명을 다 드렸거든요. 그러니 1년 전 거를 못 보셨으니까 또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SPYG는 그 구성 종목을 보면 상위 10개 종목,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알파벳 다들 상위 종목들이죠. 여기에 50% 투자를 해요. 반면에 500개 종목에 투자하는 SPY는 이러한 10개 상위 종목에 28%만 투자합니다. 그러니 SPYG가 SPY에 비해서 탑 10 종목들처럼 상위 종목에 좀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10년을 보잖아요. 10년을 비교하면 삼성전자가 가장 높아요. 왜냐하면 S&P 500과 나스닥 100 사이의 수익이라고 그랬죠. 삼성전자가 393%, VOOG, SPYG 342, 339, 3% 차이 똑같이 보면 됩니다. 똑같이 가요. 차트를 보면. 그리고 VOO, SPY가 235, 237%. 10년을 보면 이 그로스 성장주가 약 100% 높은 성적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스윙을 보면 SP 500 추정하는 VOO나 SPY가 수익률이 가장 적어요. 낮아요. 대신 가장 안정적이죠. 대표적인 500개에다 투자니까. 그러니 SPY나 VOO 투자 안 하셔도 돼요. 대신 SPYG나 VOOG 투자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만은 조금 떨어집니다. 그런데 QQQ라든지 나스닥 100 추정하는 것은 삼성전자보다 조금 높죠. 이 두 번의 설명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타이거 탑10 국내 10개 종목에 투자합니다. 3년 됐어요. 그러면 이거와 똑같이 미국 타이거 미국 탑10 테크 탑10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 또한 오늘 코덱스 반도체와 코덱스 미국 반도체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4월 9일 날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대신 10종목에 투자하는 성격은 잠깐 다르지만 팡플러스, 코덱스 팡플러스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타이거 탑10이 3년 동안 66% 상승을 했어요. 타이거 탑10이나 코덱스 200이나 여러분들 10년 전부터 코덱스 200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박스피라 그래요. 10년 동안 거의 수익률이 변화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작년에 1년 동안 급격히 상승했어요. 미국 반도체나 코덱스 코덱스 반도체나 국내 종목에 투자하는 반도체, 코덱스 반도체, 또 코덱스 200, 타이거 200, 또 타이거 탑10 이런 종목들을 보세요. 몇 년간은 횡보를 하다가 작년에 급격히 올랐어요. 만약에 작년에 안 올랐다 그러면 수익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있는 똑같은 이 종목에 똑같은 스타일을 투자하는 거에 비교를 해보면 5배씩 차이가 나잖아요. 팡플러스는 3년 동안 173%, 아직 3년이 안 됐어요. 내년 1월이 돼야 3년이에요. 그러니 2년 반 만에 173%. 타이거 탑10은 3년 동안 66%, 3배 차이 납니다. 코덱스 반도체와 코덱스 미국 반도체가 10년간 5배 차이 났죠. 이것은 3년간 3배가 차이 났어요. 그러면 10년이 되면 아마 5배 이상으로 벌어질 것 같아요. XLK, 제가 SPYG 설명을 드렸죠. VOOG 1년 전에 그때 설명을 해드렸던 XLK, 이것도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 집중 투자를 합니다. 약 43%의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미국의 대형주 중에 1등, 2등에 집중 투자를 합니다. XLK, 미국 기술주 ETF예요. 이것은 3년 동안 113% 상승했어요. 그러면 국내에 투자하는 1등부터 10등 종목의 타이거 탑10에 2배 이상 상승을 했다는 것입니다. 팡플러스는 3배나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1년 동안 국내 종목들이 그나마 올랐으니 이 정도 수익이 올라온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국민연금, 세계적인 연금 기금이에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세계 3대인가 4대인가 그래요. 노르웨이, 일본, 세계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에요. 지금 800조가 넘어가요. 약 880조 운영을 한다 그럽니다. 2021년 올해 국민연금의 기금 운영 계획을 보면 국내 주식에 16.8% 투자 중이에요. 해외 주식에 25.1% 투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계획이 앞으로 4년 동안 점점 국내 주식 비중을 줄입니다. 15%까지. 그 다음에 해외 주식은 월등히 올립니다. 35%까지. 그러니 올해보다 내년이 해외 주식 그러면 가장 많이 투자하는 곳이 미국이에요. 미국에 점점 해가 갈수록 점점 투자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집니다. 또 채권 비중을 점점 줄이고, 채권은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주식의 비중을 점점 높여갑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우리나라에 대규모의 4대 연금이 있어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또 교직원들 사학연금이라고 있어요. 이런 것을 공적연금이라고 그래요. 다 채권에 투자해 있든지 은행에 잠자고 있든지 원금 손실 없는 곳에 투자가 돼 있는데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다 잠자고 있어요. 몇십조, 몇백조짜리 이런 연금들이.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사적연금이 되죠. 거기에 개인연금만 해도 또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또 개별적으로 은행에 저금해 있는 돈이 또 수백조예요. 그러니 이러한 각종 기금을 비롯해서 이런 4대 연금이나 은행에 들어가 있는 돈이나 개인연금들이나 어마어마한 돈들이 다 잠자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내 시장을 발전시켜요. 이러한 대표적인 4대 연금부터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큰 기금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도 앞으로 국내 주식은 점점 줄이고 해외 주식을 점점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뭐 언제 후되면 국민연금 고갈된다는 말 나와요. 절대 안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국민연금인데, 그래서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 뻗어나가서 투자를 해서 외화벌이를 해서 국민연금에 그 돈을 점점 불려나가야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후 대비를 해줄 것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반도체를 국내에 투자하느냐, 코덱스 반도체, 반도체를 미국에 투자하느냐, 코덱스 미국 반도체, 5배의 수익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국내 탑10, 타이거 탑10에 투자하느냐, 타이거 미국 탑10, 미국의 탑10에 투자하느냐, 3년에 3배 차이 났습니다. 이것이 10년이면 반도체처럼 5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앞으로 점점 해외에 투자를 점점 넓혀서 해외 이 구성 비중을 국내는 줄이고 해외를 높일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투자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판단, 결정 각자 본인이 하기 나름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